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신은경 의장 체제로 출범한 제10대 은평구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비교적 원만하게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마치며 협치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제10대 은평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9명의 여대 야소 구도 속에서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4석 가운데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며 민주당 주도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전체 의석 19석 가운데 1석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10대 은평구의회. 상임위원장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2석, 국민의힘이 1석을 가져갔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경구 의원이, 재무건설위원장에는 국민의힘 황호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기쁜 마음보다는 중책을 맡았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보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열심히 직분에 다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라는 자리는 예산과 재정 그리고 교통, 주택, 안전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위원장으로서 양당의 그런 정쟁을 떠나가지고 항상 협치할 수 있는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의정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일 의원이 뽑혔습니다. 저는 의회가 더 열린 공간이 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께 잘 전달이 돼서 국민들께서 은평구의회가 정말 열심히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우리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지난 9대 때 여야 간 위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안건 처리가 보류됐던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전반기 위원장은 김송희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제10대 은평구의회는 오늘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부터 집행부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야 간 협의로 큰 잡음 없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마치며 의정활동에 첫 발을 뗀 제10대 은평구의회. 원구성은 마무리됐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지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성음재 서울시 의원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12대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성음재 의원은 총 투표수 118표 중 112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성 부의장은 은평구 녹번동과 응암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3선 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 부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대에는 여대 야수였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12대에는 여소 야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서울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집행부 마음에 안 든다고 의뢰를 폐지했거나 또는 지원을 안 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12대에서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서울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또한 우리 의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로
바르게 서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회를 만드는데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일 공식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원식에는 도의원 167명 전원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도민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남종섭 신임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화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민생 변화를 이끌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와 도정이 도민의 삶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지혜를 모을 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축사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상임위원장 선거와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등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제10대 부평구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구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김보식 구의원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앞선 7일에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장과 손대중 도시환경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원구성을 마친 부평구의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메가특구 특별법 당론 추진과 기본사회 정책 지원, 민생성과점검 특별위원회 신설, AI 기반 수구형 당원 주권 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올해 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4위로 낙선했습니다. 8일 오전 9시 3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오전 10시 4분 큰 불길을 잡았고 오전 10시 31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발화 세대에 거주하던 95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옥상으로 대피했던 64세 남성도 구조돼 연기 흡입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1층과 2층 거주자 2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의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집중호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9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으며 10일 오전까지 5에서 40mm가 추가로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8일 늦은 시간부터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임진강과 한탄강 등 경기 북부 하천의 수위 상승 가능성도 있어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일거스 AI 교원 역량 체계를 도입해 일거스 AI 교육 이해와 AI, 디지털 교육 이해, AI 디지털 윤리와 일거스 AI 기반 디지털 교수 학습, 일거스 AI 기반 융합교육 등 교원 연수 체계를 고도화했는데요. 특히 일거스를 중심으로 연수 목적과 내용, 강사 양성, 성과 환류까지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일거스는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 8년간 추진해온 인천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읽기와 걷기, 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 모델인데요. 올해부터 일거스 AI로 전환해 기초학력과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수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1,978만 4천 명으로 전 세계 국제공항 1,234곳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은 이 부문에서 지난 2019년 5위까지 올라섰지만 코로나 이후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2023년 8위까지 회복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연속 3위를 기록하는 등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은 개항 25년 만에 누적 이용객 수 10억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시청 중앙홀에서 2016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날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채용관에서는 333명이 채용됐고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1:1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도 진행됐는데요. 대회의실에서는 청년 취업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의 특강과 함께 인천 지역 공기업과 바이오 기업의 채용 계획과 주요 직무, 인재상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서는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됐는데요. AI 캐리커처 제작과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지 컨설팅과 청년정책 홍보 부수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인천시가 해양수산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조정과 광화군 일대 연안 계량 안강망인 젖새우 그물코 구격 완화가 계속되는데요. 삼치 금어기는 어획 시기를 고려해 기존 5월 한 달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됩니다. 젖새우 조업에 쓰는 연안 계량 안강망 그물코 규격도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기존 25mm에서 6mm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시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신월 7동점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해맞이 역사도서관 1층 공동 요가방을 전면 리모델링해 조성한 이번 시설은 스위트 드림을 테마로 동화 같은 공간에서 놀이와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볼풀장과 미끄럼틀, 역할놀이 공간, 조작놀이존 등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춰 아이들의 창의력과 신체 정서 발달을 돕습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거주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로 이용료는 2시간 기준 영유아 2,000원, 보호자 1,000원입니다. 사전 예약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에서 가능하며 양천구는 올해 하반기 강월 어린이 공원점을 추가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모두 11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 사업에 따른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로 실제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도 완화돼 전세 보증금은 5억 원 이하,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환산 기준은 229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2016 서울 청년 정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년수당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청년정책의 지원을 받아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37명의 청년이 멘토로 참여해 후배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 노하우를 전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취업과 창업, 주거, 금융 등 15개 청년 정책을 한자리에서 상담받고 즉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직무별 소그룹 멘토링과 커리어 토크쇼, AI 진로 체험과 재무 마음 건강 특강도 함께 마련됩니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서울 청년 정책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불법 매점을 문 닫고 갈 곳이 없었던 노부부를 위해
보금자리와 일자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봉성포천 하천 불법 행위 정비 과정에서 오랜 기간 불법 낚시 매점을 운영하던 노부부가 매점 문을 닫고 갈 곳이 없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노부부의 주거 안정을 우선해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공공 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주 절차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 노부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도 함께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14일부터 작동 신생 옹주묘역에서 발견된 태항아리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부천시립박물관에서 엽니다. 신생 옹주묘역은 부천 오정구 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묘역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번 전시의 핵심 유물인 태항아리가 발견됐습니다. 태항아리는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태반과 탯줄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유물로 조선 왕실의 장례 문화와 왕실 여성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항아리는 발견 이후 매장유산 신고와 관계기관 조사, 국가 귀속 절차를 거쳐 현재는 부천시립박물관이 위임을 받아 관리합니다. 부천시가 내년 3월까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상수도 요금 체납을 정리하는 등 빈집 체납 수용과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정리 대상은 상수도 요금이 3회분 6개월 이상 체납된 빈집 1,800여 곳으로 부천시는 실소유자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는 급수 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급수 중지를 신청해 요금 부과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신곡 1동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중랑천 동막교에서 능골교 구간 징검다리와 산책로에 LED 표지병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이 구간은 야간 조명이 부족해 보행 안전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앞서 부용천 징검다리에도 같은 시설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은 데 이어 사업을 중랑천까지 확대했습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중랑천과 부용천 징검다리 3곳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인천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핵심 추진 과제 정립을 위한 집중 업무 보고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지역인 부평, 계양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평의 경우 부평 미군 기지의 변화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재문부 프로젝트. 재물포와 문학, 그리고 부평의 각 앞글자를 합친 단어로 세 곳 원도심을 대전환 혁신지구로 지정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평의 경우 부평 미군 기지가 그 중심. 이곳에 고품격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접목한 생활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역사문화관과 카페 등으로 보존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계양의 경우에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박 시장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장 홍대선 조속 연장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또 품어주시고 또 배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에 대한 우리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 활성화, 그다음에 공단 지정,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려보고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박찬대 인천시 정부. 임기 동안 지역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